네, 반갑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을 활용한 대학 교육 과정과 수업 개선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2020년도 2학기 대교협 연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거로 하여 수업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목차입니다. 하다 보니까요, 좀 많이 나왔어요. 페이지 수가. 줄인다고 줄이는데 70페이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먼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두 번째, 역량 기반 교육.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학 평가입니다. 네 번째가 교양은 뺐어요. 양이 많아서. 전공 설계 과정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과 분석과 환류입니다. 예. 여섯 번째가 수업의 개선 방향입니다. 일곱 번째가 제가 2019년도 전공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직접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140페이지 되는데 요약해서 약 5장 정도를 요약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참고 문헌은 역량 기반 교육을 활용한 대학 교육 과정과 수업 개선 과정 해서요. 신라대학교 이은하 교수님께서 강의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남진 외 일명이 저자인데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이해와 설계, 제가 이 책을 정독을 하였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여기 책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상당히 좋은 책 같이 보였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이해와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예, 제 1장이죠. 학력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학습 이력에서 지식과 기능과 태도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미래의 학습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 기반 시대와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의 사회 변화는 학교 교육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관심 중에 하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의 동향은 역량 기반 접근,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과정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용어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서요, 초복잡성 사회라고 합니다. 슈퍼 컴플렉시티라 그러죠. 예. 복잡성의 사회에서 초복잡성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양립할 수 없는 해석의 차이가 다수 발생하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틀 자체가 논쟁이 되는 사회, 초복잡성의 사회라고 합니다. 해결될 수 없는 질문이 다수 등장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가치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양립할 수 없는 다수의 해석이 공존하는 것이 초복잡성 사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식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유형. 자, 먼저 학고 불변한 지식이죠. 두 번째, 지식의 현장성, 그리고 적용 가능성, 또한 문제 해결력,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죠. 학습의 존재론적 전환, 그리고 초복잡성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이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알 수 없는 초복잡성 사회의 혼돈과 불안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양립 불가능한 지식이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며 자신의 판단하에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초복잡성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 과제죠. 교육적 과제. 세계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복잡한 시대의 교육적 과제로서 학생들은 어떻게 이러한 불안정성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자,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역량.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죠. 역량과 역량 기반 교육이죠. 자, 키워드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ability, 능력이라고 합니다.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예, 여기에는 ability, capacity, 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1973년도에 맥클랜더 교수는요, 현장에서 우수한 직무 성과를 하게 하는 지능과 다른 개인의 내재적인 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데세코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직업 현장에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확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세코, 예, 약자죠? 예, OECD 데세코 2003. 자, 여기는요, 첫째, 자율적인 행동입니다. 예, 큰 그림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도구의 상호 교감적 사용입니다. 여기는요, 기술의 상호작용적 사용 능력을 이야기하죠. 한편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즉 협력,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네스코의 미래 핵심 역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2015 에듀케이션 미래 교육의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2013년도였죠. 예, 여기에서는 기초 기술이죠. 자, 베이직 스킬. 학교 학습 등 기초 학습을 위한 도구적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초는요, 예, 문해와 수해가 되고요. 디지털과 미디어 문해로 분류가 됩니다. 자, 쇼부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민으로서의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위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는요,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사회정서적 기술이죠.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데세코, 자, 2.0이라고 하죠. OECD 에듀케이션 2030 해가지고요. 자, 이때를 2기라고 합니다. 2기. 자, OECD 데세코 2기라고 하죠. 여기에는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2015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 책임감, 더 나아가서 딜레마와 갈등 극복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 좀 더 구체적인 2기 성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데세코 2기 성격이죠. 2015년부터 예,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취업할 2030년 무렵 예상되는 미래 핵심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개념을 넘어서 학교 교육에서의 실행의 프랙티스, 초점을 두거나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어널리시스하고요. 의도된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학교에서 실행될 수 있는 원칙,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설계에 관한 공동 개념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변화입니다. 협의적 의미와 강의적 의미.
더 나아가서 범강의적 의미로 확대된다는 거죠. 영양 개념의 확대와 변화의 방식이 3단계로 구분이 뚜렷하게 되고 있습니다. 첫째,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협의적 의미라고 하죠.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능력을 광의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범강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초복잡성 사회의 참여자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빌리티죠. 자, 갈등을 조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범강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핵심 역량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과 변화 주도가 되겠습니다. 자, 2001년도 오하이오 학업 성취도 향상을 설립하면서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육 시스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비영리 단체에서 시도한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에게 1세기 학습의 형과 약속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다음은 역량 함량을 위한 학교 교육 체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뉴질랜드 2007년도죠. 역시 키워드는요, OECD 대세코였습니다. 여기서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뉴질랜드가. 그렇죠? 여기서 핵심 역량은 스케일보다 복잡한 개념으로 지식, 태도, 가치로부터 발현되며 실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호주에서는요, 2008년도 멜버른 선언에서 일반 역량은 제너럴이죠. 일반 역량이죠. 예, 교과 및 범교과 내용과 함께 작용하는 개념으로서 역시 지식과 기술과 행동 및 기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역량 함량을 위한 학교 교육 체제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2007년도에 교육혁신위원회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서요, 학교 교육에 이때 처음으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 발전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 핵심 역량이 투입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가 6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역량으로 핵심 역량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패러다임의 핵심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의 패러다임의 핵심에는요, 교육의 목표가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고 방법이 들어가고 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목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실제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의 최종 학습 성과로 설정하고 있는가? 목표죠.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한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네. 세 번째, 학생이 실제로 그 학습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통합적인 학습 능력이라고 하죠. 통합적인 학습 경험이라고도 하고요. 예. 평가는요, 학생이 그 학습 성과의 성취 여부에 대해 측정하고 판단하는 수행 분야와 역량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녹아서 우리가 역량과 역량 기반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3장으로 넘어오면은요, 대학 평가를 할 때 가장 큰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질 관리 방향에서요, 질 향상, 임프루먼트, 퀄리티, 그 다음에 평가 인정,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자, 앞으로 주어지는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준구에 대해서 요약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양은 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공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대한 준거 항목
평가 항목과 지표라고 그러죠. 배점은 20점입니다. 항목 4에 보면은요,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해가지고 지표 4-1, 4.1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입니다. 여기서 진단 방향이 중요한 거죠. 진단 방향. 진단 방향이죠.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교양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죠. 배점이 높아요. 20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진단 목표와 주안점은요, 이것은 정성적인 평가인데요, 7점에 해당합니다. 자, 전공 능력 제고를 위한 전공 교육 과정 체제 구축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진단 요소는 여기서 주안점은요, 전공 능력의 설정입니다. 두 번째, 전공 분야별 능력과 연계된 전공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이죠. 예, 진단의 주안점은 이 두 가지 틀에서 배점 7점 만점의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정 척도죠. 예.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공교육과정 구분, 자료 기준일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이죠. 자, A 척도는요 7점 만점, B 5.6, C 4.2, D 2.8, E 1.4가 되는 거죠. 7점 정성적인 평가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전공을 떠나서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대한 평가 준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배점이 6점이에요. 정성적이죠.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진단의 주안점은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얼마나 되었는가, 조직의 운영 현황, 그리고 개선의 우수 사례를 갖다가 확인합니다. 두 번째,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노력을 봅니다. 대학의 인재상, 학내외 교육 수요 및 환경 변화 분석 중요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 경험의 질 제고를 위해 도출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6점 만점의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서요, 평정 척도입니다. 이제 6점 만점이라고 했죠. 정성적인 평가라고 했죠. A, B, C, D, E. 자, 5개 척도로 들어갑니다. 만점은 6점이고요. 2점, 최하점은 1.2점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자, 3장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 대학 평가가 되죠. 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평가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수업의 과정을 상호작용하는 평가에서 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법을 열어주는 평가,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선순환적인 연계를 이루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순환적 연계를 이루는 평가. 결국 이것들은요, 역량 중심 교육을 실현하는 평가로 도출되는 거죠.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평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ability, capacity,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평가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대학에서 역량 기반의 교육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교수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여기에서요, 학생 중심. 학생이 배운 것은 무엇인가? 교과목 이수 여부. 이것은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과목을 배워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학문과 대학 중심에서 실제 생활에 문제가 되는 중심이죠. 실생활 세계의 문제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요, 융복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자, 배운 것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가. 이게요, 결국은 이러한 지식이 현장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서술을 해보았습니다. 교과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한편 지식 정보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이죠. 삶을 위한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적 적합성을 갖는 지식이 필요하다. 학제 간 연구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뭐뭐에서요, 뭐뭐서로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은 제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제4장에는요, 자, 교육 과정이죠. 전공 교육 과정. 제가 여기서도 시간 관계상 교양은 뺐습니다. 예. 전공 교육의 이념과 목적입니다. Major in, Specialize in, 전공.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공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요, 19세기 말 1877년이었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요,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는요, 하버드 대학에서 집중 과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컨센트레이션, 집중 과목. 전공교육 과정의 출발은 대학의 전공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기 위하여 이 과목 저 과목을 이수하여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학문의 지식이나 사회적 일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전공교육 과정의 목적은 전공 분야 특유의 지적인 체계를 습득하여 직업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특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공교육 과정이 대체로 학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과의 필요에 부응해서 지나치게 심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고립될 때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의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미래의 학문과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1995년도 전성년의 논문에 보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학 교육 목적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 방향성,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무엇이 학습돼야 하나? 세 번째, 수업의 학습 성과입니다. 성과. 자,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수업 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나. 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전공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도출 과정은요, 최종 교육 목표는요, 결국은 사회가, 학습자가, 전문가가 각자 견해를 갖다가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잠정적인 교육 목표가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 믹스돼 가지고요, 좋은 교육, 최종 교육 목표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요구 분석 대상 및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구 조사 내용을 만들 때 이 틀에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과 교육 목표와 전공 역량에 대한 요구 조사 내용이죠. 자, 기대 수준, 현재 수준, 중요도, 만족도, 교수, 산업계, 졸업생, 재학생, 이 틀이죠. 자, 우리도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역량 기반 교육을 활용한 철도운전체학과 커리큘럼을 개정을 했어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또 설문조사도 하죠. 예. 다음은 전공교육 목표 도출 사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만이 좋은 커리큘럼이 생산이 됩니다. 과정, 대학의 인재상, 맞죠? 네, 인성중시대학, 열린대학, 노동시장 현황입니다. 그죠? 현황 분석을 하잖아요. ICT 전문기술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학문적인 트렌드는 뭡니까? 수요지향적, 성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과목들을
교과목에 삽입시켜야 한다. 한편 재학생, 우린 이런 과목을 배우고 싶다. 졸업생, 내가 실제 현장에 필드에 가보니까 이런 과목들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지역 산업의 요구. 자, 여기에는요, 기업체와 밀착식 산업 협력 요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MOU를 체결하고요,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고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하루빨리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예, 인성교육과 산학 친화형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민간 자격 제도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 과에서는요, 뭐 철도 차량 운전 면허증, 그리고 철도 교통 안전관리자, 그리고 철도 운송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을 비교과 과정에 다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사 때 철도 공기업에서 필요한 전공 과목들을 수업 과목으로 다 바꿔놨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도출 사례에서 요구되고 있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공 역량은 기초 지식과 직업윤리, 국제성, 의사 전달 이런 것들이 전공 교육의 목표는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자. 그러므로 해서 새로운 기술 능력을 배양하자. 그러므로 해서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하자. 더 나아가서 국제화, 세계화 능력의 선구자가 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재상은요, 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기술인,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을 가진 기술인, 현장 적용 능력을 가진 기술인,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세계화, 국제화 적응 능력을 가진 기술인, 자, 이런 것들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공 역량 도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출 사례. 자, 하나 소개를 한다는 거죠, 지금. 대학의 교육 목표. 우리 동양대학교도 교육 목적이 있고, 학과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역량이 딱 구분되어 있죠. 나중에 우리 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마무리할 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교육 목적입니다.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창의력 있는 인재 육성. 이렇게 딱 잡았다는 거야. 사례입니다. 학과 교육 목적, 우리 과는요. 우리 과가 아니고 사례 분석의 대상의 과가요. 인간의 안녕을 유지하고 정리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창의력 있는 전문직 간호사 양성. 자, 여기서 제가 교육받을 때는요, 주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를 많이 사례를 두었더라고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 정리를 했다는 거죠. 학과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교양과 전공 지식을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통해 통합적으로 간호 실무에 적용한다. 전공 역량은요, 교양 및 전공 지식의 획득, 간호 상황에 따른 핵심 기본 간호술 시행,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 과정의 적용.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가 됩니다. 다 볼 수는 없다, 시간 관계상. 이 파일은 물론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이 파일을 보면은 제가 빠르게 스킵한 부분들은 확인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보니까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다. 여기에 대한 전공 역량은 뭐죠? 홍익, 박애, 지역사회 봉사 실천, 이렇게 역량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 전공 역량입니다. 도출 사례죠. 하나만 볼게요. 다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네 번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입니다. 여기에 역량의 정의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 지식 기술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능력이다. 이걸 역량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공 역량 뭐라고 했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역량. 자, 이렇게 해서 과목이 도출되는 것들이죠. 자, 다음은 사례입니다. 전공 교육 목표 평가 계획, 전공 역량이죠. 자, 기대 성취 수준. 졸업 예정자의 80% 이상이 중급 이상. 자, 교육 과정은 교과 과정, 비교과 과정. 예. 자, 이렇게 해서 과목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L3에 보니까 통합 시뮬레이션 실습 되어 있습니다. 비교과에서는요, 자기주도 학습 1, 2 됐습니다. 자,
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역량 기반을 전공 교육 과정에서는요, 역량 기반을 기초로 한 상황에서는요, 비교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 차지하고 있어요. 예, 동아리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격증 대비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평가 체계입니다. 예, 평가 도구. 평가 주체는요, 역량 담당 교수가 되겠죠. 평가 도구. 평가 기준. 상 90점 이상 100점. 중 80점 이상 90점 미만. 하 80점 미만. 결과 해석. 상 평균 90점 이상. 중 평균 8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하 평균 80점 미만. 이렇게 평가 계획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교육 목표 설정 평가 기준 예시입니다. 자, 평가 기준을 할 때 연계성이 있는지, 목표와의 연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 수렴 근거는 무엇인지, 달성도에 따른 개선 실적이 있는지, 달성을 위한 교육 과정 그리고 행정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달성도 평가 체계 구축과 실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목표 진술이 명확한지, 자, 이러한 것들을 평가 기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매핑을 해보았습니다. 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해가지고 4학년 2학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내용을 삽입을 하기가 시간 관계상 부족하여 예만 들었습니다. 역량별 전공 교육 과정의 매핑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겠죠. 시수가 있고요. 학점이 있고요. 교과목명, 실험조리, 유기학, 식품학, 생활화학 등이 있죠. 여기서 자, 전공 역량은요,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리고 걔는요, 100점 만점이죠. 자, 이렇게 하여 매핑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로드맵입니다. 예, 전공 역량과 직업 진로, 역량관리 전문가, 식품개발 전문가, 식품역량 전문 연구원.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연수받을 때 있던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전공 기초 역량, 조직 이해 역량, 직업 윤리, 문제 해결 역량, 이렇게 과목을 세팅을 해버립니다. 자, 4학년에 보니까요, 비교과가 있죠. 이게 뭐 스터디, 그죠? 기사 스터디, 취업 스터디. 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로드맵 안에. 자, 다음은 성과 기반이죠. 뭐, 도출되는 거. 결과물이죠. outcome, best education. 자, 교육을 하고 나면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질 관리라고 합니다. O, B이라고 하죠. outcome. 도출되는 결과물, 성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수 학습 활동이 마친 후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갖춰야 하는 성과, 이걸 우리는 아웃컴이라고 하죠. 또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교육 활동의 실행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 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자, 학습 성과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학습 성과 체계. 자, 크게 세 가지 틀입니다. 교육의 목적, 가치관이죠. 방향이죠. 디렉션이죠. 여기에는 이념이 들어가고요. 인재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표가 들어가죠. 자,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뭐죠? 여기서는 바로 학습 성과,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과목 학습 성과가 포함되겠죠. 구체적인 목표는 뭐죠? 수업 학습 성과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교과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그 수준에서 볼 때는요, 학교 수준을 봐야 됩니다. 학과 수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목 수준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비교과 교육 과정에서는요, 학교 수준, 부서 수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위 프로그램의 수준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획과 실행과 성과 분석은 서로 환류하여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계획과 실행과 성과 분석 결과는 서로가 환류가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예. 이 내용은요, 신라대학교의 교수님께서 발표한 내용이다 보니까 신라대학교의 사례를 들었다는 거죠. 예. CQI입니다. 예, CQI. 신라대학교 교육질관리 체계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대학 차원의 CQI는요, 교육 계획 검토, 실행 검토, 그리고 중요시한 게 통합적 교육질 개선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학과 차원에서는요, 교육계획, 연간 교육계획서 있어야 되겠죠? 실행하면서 성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교과목 차원에서는요, 자, 계획, 수업 계획서가 들어가면 되겠죠? 수업 계획서. 수업 계획서도요,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봤는데 학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수업 계획서를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학교 사례를 쭉 보다 보니까요. 자, 수업 계획서, 실행 수업 중간 평가, 그리고 수업 평가를 받죠? 이거는 교과목 차원의 CQI가 되겠죠. 수업 평가. 우리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죠. 예. 부수 차원입니다. 사업 계획, 실행, 그 다음에 성과 보고서. 프로그램 차원입니다. 자, 계획과 실행, 그리고 운영 결과 보고가 들어가겠죠. 교육질 관리 체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대학별 교육질 관리 체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자, 적용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대학 수준과 학과 부서 수준, 교과목 프로그램 수준의 교육 계획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항, 교육 실행에 대한 점검과 개선, 성과 분석에 대한 점검과 개선. 자, 이러한 것들이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 다 포함이 잘 되어 있는가, 교육의 질관리 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각 분야의 CQI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학교죠? 대학 교육 목적, 그죠? 달성, 측정과 평가, 환류 개선, 환류가 아재죠. 예. 학과는요, 전공 역량, 교육계획, 측정과 평가, 역시 달성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교과목은요, 역시 교과목의 학습 목표가 있죠. 예, 이걸 배움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수업 계획, 측정과 평가, 역시 달성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공교육 성과 분석에서요, 평가 목적, 평가 시기,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활용, 이런 거죠. 역시 평가 활용은요, 달성도를 피드백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정 보완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다음은 성과 분석에서요, 평가 도구, 자, CPX, 설문지, 결과죠. 이게 바로 평점, 중 이상의 100%, 중 이상이 95.42%, 평가 결과 우수, 학습 성과 달성도 중 이상이 95.42%, 판정은 달성. 자, 이렇게 결과 분석을 합니다. 성과 분석을 합니다. 테이블이죠. 분석, 어떻다? 개선 사항과 대책, 어떻다? 순환형 자율 개선 시스템, 클로즈드 루프라 그럽니다. 성취, 목표, 실행, 측정, 평가, 공개. 자, 공개하는 거죠? 예, 공개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성과 분석 테이블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은 달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이런 방학 때 받았다고 했죠. 거기 있는 테이블을 제가 한번 옮겨 봤죠. 사회복지정책, 사회조사 및 자원연계 역량 3.33, 표준 편차.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직 사례관리 수행 역량 3.08, 표준 편차 96, 전체 3.10, 77. 자, 이렇게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성과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틀입니다. 여러분들, 목차를 잘 잡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는 작업은 이미 50% 이상 작업을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요, 주제만 잘 잡으면은요, 그 논문은 50% 이상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차까지 잡아버리면요, 이미 이것은 70% 다 작업한 거라고 보죠. 그래서 전공교육 성과 분석을 위한 목차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목차에 근거로 하여 자, 질관리,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좋은 과목들이 결정되어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전공교육 성과 분석이죠. 학과의 교육 목표와 인지사항. 두 번째, 대외 환경 분석. 이때는요, 타대학, 제 같은 경우는 철도운전체학과 거를 만들 때요,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거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타대학 교육 과정을 분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현황. 그죠? 예. 네 번째가 성과 분석입니다. 그리고 결론. 그리고 결론 안에는요, 총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목차로 구성하게 된다면 좋은 질관리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전공교육 성과 분석 목차입니다. 전년도 전공교육 과정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전공 역량 설정, 여기선 인재상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가 모형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요, 편성과 운영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대목 중 하나가 비교과 과정 편성입니다. 이게 상당히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이 틀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학과 교육과정 개편할 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목 교육과정 설계 구성 요소는요, 크게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학습 경험이 선정이 되죠. 그 다음에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다?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교육의 목적,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그 다음에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자, 구체적인 목표가 수업, 학습 성과가 되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교과목 교육 목표 설정 시 점검사항입니다. 연계성이 있는지 중요한 거죠. 이거 교과목의 개요서 또는 명세서가 있는지, 학습사 진단, 교육 요구가 명료화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 과제가 명확화되어 있는지 자,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교육 목표의 체계도입니다. 자, 테이블 이걸 비워놓은 겁니다. 제가 빠뜨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입력을 해 보십시오. 우리 과 거를. 대학 핵심 역량, 학과 교육 목표, 전공 역량, 교과목의 교육 목표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해보세요. 매핑을 해보세요. 자, 통합적 학습 경험으로서요. 학습 수업의 개선입니다. 교과와 교과를 통합을 한번 해본다든지, 교과와 비교과를 통합을 해본다든지, 학습과 생활을 통합을 해본다든지, 교실과 교실 밖을 통합을 해본다든지, 여기에는 직무 현장, 봉사, 생활 등이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의 시도도 필요하다. 자, 다음은 교과목. 자, 맵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자아 분석을 한다. 교과목의 목표. 첫째, 기대 수준을 밝힌다. 두 번째, 현 수준을 밝힌다. 세 번째, 교육 목적을 전송한다. 해가지고요. 1세트, 2세트, 3세트.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사회적 기대 수준을 조사한다. 조직적 거대 수준을 조사한다. 학습자 기대 수준을 조사한다. 그래서 해당 목적에 맞는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세부 내용과 활동 그리고 자아 분석 설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심화와 적용 학습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지, 지식과 이론을 실습과 현장 활동과 연계하여 경험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적 문제를 유의미한 맥락에서 다뤄보는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도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학습 성과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구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성과 평가가 기획이 되고, 운영이 되고, 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은 피드백이 되는 과정들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계 절차입니다. 목표 확인, 내용 분석, 준거 설정, 도구 설계. 4단계가요. 채점, 기준,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에 유용해서 평가 방법과 상호 연관을 시켜 놓아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A 포트폴리오 평가 유형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속적 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혹은 서류철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평가 방법. 자, 이렇게 하여 총 10가지 이상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교육 목표와 평가 체계도입니다. 수행 준거 1, 2, 3, 4, 5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도구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2019년도에 작성한 철도운전자학과 전공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내용이 140~50회 되는데 몇 장만 요약을 했습니다. 자, 대학의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선 여기서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참된 인간상 구현. 대학 인재상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전문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 참된 인성을 갖춘 인재입니다. 대학의 핵심 역량이 필요하다 그랬죠. 교육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전공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이 전공 역량입니다. 하이 전공 역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일상 업무 능력에서는요, 철도 차량 운전 기술. 자, 철도 운전자학과는요, 기관사를 양성하는, 기관사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철도 차량 운전 기술, 지식 정보 활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 관련 규정 준수, 철도 안전법, 철도 사업법, 철도 산업발전기준법, 도시철도법, 열차 운전 취급 규정, 철도 차량 운전 규칙, 도시철도 운전 규칙, 자,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되거든요. 참여와 배려, 자, 공동체 의식이죠. 사회적 책임, 윤리 의식을 갖춘 그런 철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배려. 자, 이렇게 해서 학과별 교육 목표와 전공 역량과 하위 전공 역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계성입니다. 창의적, 탁월한 전문 지식, 참된 인성 해가지고요, 우리가 A, B, C, D, E, F로 나눴습니다. 하위 역량이죠. 하위 전공 역량. 자, 통합적, 창의적, 운전기술, 정보 활용 능력, 규정 준수, 참여와 배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인재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전공 역량이 있습니다. 하위 전공 역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과 차원에서 연계성을 이렇게 서로 상호 존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철도운전자학과 경쟁력 비전은 어떻게 보는데요? 자,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두 번째, 비교과 과정 운영. 세 번째, 정규 운영에 따른 전공 역량. 네 번째, 재학생 상담, 충원율 제고. 다섯 번째, 만족도 제고. 여섯 번째, 자, 졸업생 취업률 제고. 일곱 번째, 우수 신입생 유치 해가지고요. 총 7가지. 그리고 24가지를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6단계로 전공 역량 프로세스를 갖다가 개념을 잡았는데요. 여건 분석, 요구 분석, 전공 역량 도출, 의견 수렴, 확정, 공지 6단계로 정리를 했고요. 자, 이게 안 될 때는요. 자, 6단계가 다시 2단계로 내려갑니다. 이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다음은 전공 역량 프로세스 선정 과정입니다. 요구 조사 분석, 자, 교육과정 개편안, 교육과정 심의, 교육과정 확정,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평가 해가지고요. 학생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죠. 이게 만약에 안 될 때는요. 다시 1단계로 내려갑니다. 1단계는 뭐죠? 요구조사 분석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교육과정 개편 총괄입니다. 2019년 학번이죠. 자, 이렇게 개편 전과 개편 후 해가지고요. 편성 학점 107학점이고요. 수요 반영 교과 비율은요. 24.6입니다. 수요 반영, 우리가 설문조사를 갖다가 여러 기관에 전문가,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쭉 다 했죠. 이론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철도운전제학과는요. 자, 기대 효과입니다. 철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산업체 요구를 분석을 하고 재학생, 졸업생 요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학과 교수회의 수렴,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도 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서 철도 차량 운전 면허를 취득해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 더 나아가서는 지역 산업체 유대 강화를 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의 특성화, 그 다음에 비교과 과정의 특성화를 통하여 우리는 철도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철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철도 운전제어학과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데 학과 시스템의 혁신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였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50분이 다 되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자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헨리 존슨께서 하신 말인데요. 현재의 내 모습과 1년 후 내 모습의 차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현재의 내 모습과 1년 후 내 모습의 차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 참 중요한 말이고 제가 항상 가슴 속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학생들의 역량 함량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국제적인 동향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9월 개정 고시된 이래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울여야 할 핵심 역량을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 설정하였습니다. 최근에 OECD의 역량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OECD 학습의 틀을 2030과 교육과정 재설계 CCR의 설계를 추가하여 학생의 역량을 함량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역량과 교사 교육과정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본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역량 기반 교육을 활용한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 개선 과정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